윤창중 씨 사건 기억할 겁니다. 대통령을 따라 미국 갔던 윤창중 씨가 뭐 인턴과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윤창중 씨 입장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 사건을 언급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그 사건 때 얼마나 많은 비난을 정권을 향해서 했습니까? 나사가 풀린 정권이다. 한마디로 국제적인 망신을 당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이 박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이런 일에 연루되면서 도덕성의 한계를 보였다. 성희롱 정권이다. 뭐 별 이야기가 다 있었죠. 그런데 그 잘난 문재인 정권도 지난해 9월 달에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직원이 미국 현지 인턴 여직원을 성희롱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인턴이고 지금도 인턴입니다. 그러면 미시 USA인가 하는 것도 나서야 되고 그 인턴의 가족들도 나서서 떠들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언론도 대대적으로 종편에서 며칠간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 부분일 건데 해당 정부 직원은 사안 발생 직후 귀국 조치됐고 여기까지는 같아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는 사건 직후 곧바로 언론에 알려져서 전 국민이 알았지만은 이번은 철저하게 지금까지 덮여 있었어요.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간 것은 유엔 총회에 가서 연설한 겁니다. 기억나시죠? 아베하고 트럼프하고 3명 만나기도 했고 800만 불 지원하는 거 가지고 트러블도 있었고 유엔 총회에서 6.25를 뭐 어떻게 표현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한 그때입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5달 지금 다 돼 가지 않습니까? 5달이 다 돼 가는 동안에 이걸 시시하고 덮었는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청와대 측은 사안이 공식화될 경우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피해자 측의 요청으로 외부에 관련 사안을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차 피해요? 아니 지금 한국 사회 곳곳에서 과거에 있었던 성추행, 성희롱이 검찰부터 문학계까지 다 덮여져서 그것이 지금 미투 잘한다고 바람을 잡는 사람은 누군데 이 자기들 관련된 거는 2차 피해라고 운운해요. 만약에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 5개월 동안 덮여졌다가 뒤늦게 이렇게 알려지면 청와대에 자진해서 고백이 아니라 남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면 어떤 평가를 받았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 순방이 있었고 순방을 위해 청와대에 파견됐던 공무원이 해당 사건을 저질렀다는데 해당 사건이 뭔가도 지금 전혀 공개 안 되고 있어요. 피해 여성은 즉각 문제 제기를 했고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공무원은 즉시 귀국 조치가 이루어져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 해당 공무원은 이름조차도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파견 직원이라서 청와대가 아닌 소속 기관에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파견을 직위 해제해서 원대 복귀시켰고 중징계를 내려달라 해서 기관에서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정부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징계 절차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었고 성희롱 사안이 공개되거나 언론에 보도될 경우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공식화를 요청하지 않아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서 공개하지 않았다. 이래 말했는데 이 말이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 이 공무원은 문 대통령 순방 당시 행사 보조를 위해 현지에서 채용된 인턴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성희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 피해자는 2차 피해가 있었다 칩시다. 가해자는
윤창중 씨의 경우에는 이름이 곧바로 알려졌어요. 온갖 화살을 다 받았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피해자 가해자 다 꽁꽁 숨겨놓고 다 뒤에 덮어놓고 있는 겁니까? 이게 옳은 이야기예요. 지금 인터넷에 이 관련 기사 댓글 한번 보세요. 적폐청산한다라는 사람이 적폐 부분에 있어서 이거 적폐 아닙니까? 옛날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났으니까 똑같은 유행의 사건이 대통령 따라간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벌리는 경우가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정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이런 성희롱이나 성적 피해는 다 2차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는 건데 다 덮어져야 옳다라는 겁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 내 성추행 사건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1월 5일 그냥 있으면 될 건데 굳이 그것까지 한마디 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된다. 조직적인 은폐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뿐 아니라 기관장이나 부서장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 했는데 청와대 기관장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파견됐다 하더라도 청와대 직원으로서 따라간 거지 정부 부서 직원으로 따라간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모범을 보이지 못했으니까 자신에게 어떤 책임을 묻겠습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요. 언론에 보도가 되고 청와대는 등 밀리듯이 뒤늦게서 사실 인정을 하고 온갖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아까도 말했듯이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 제기를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직적으로 은폐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이나 부서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제 터져나와 버렸잖아요. 본인한테 책임을 묻기 바랍니다. 기록 내용에 대해서 보면요. 현지 인턴 여성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이렇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말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은폐가 있었고 성적인 피해에 대응하는 대통령 스스로 자신이 했던 말을 어겼고 5개월 동안이나 이것을 감추었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솜털 징계를 했어요. 왜? 얘를 잘라버리면 얘가 내가 이런 걸로 잘렸다고 또 소송 제기하고 이러면서 알려질 거니까 덮기 위해서 합니다. 정말로 이 정권은 내로남불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좀 뻔뻔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내로남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비트코인 이 투자로 수백만 원의 차익을 남긴 다른 데도 아닌 금감원 직원 한 명이 있었지요. 자, 이 직원은 지난해 7월 1,300만 원을 가상통화에 투자를 했고 12월 11일 보유량 절반을 팔아가지고 700만 원의 차익을 얻었는데 국무조정실이 이틀 뒤에 미성년자 거래를 금지하고 가상통화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통화 규제 방안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정보를 알고 했다라는 거겠죠. A씨는 국무조정실 안에서도 가상통화 타스크포스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공개 내부정보 좀 이따가 규제가 나갈 거니까 그 전에 빨리 최고점에서 팔자. 이때가 최고점이었죠. 그래서 가상통화 매매에서 차익을 얻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금감원이 했던 조치라고는 A씨를 지방으로 발령낸 것이 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 소리는 조사 결과 내부 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없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비리가 없으면 그대로 둬야죠. 비리가 없는 사람을 가상통화했다고 지방으로 보냅니까? 공무원 중에 조사해보면 가상통화한 사람이 전체 공무원에 제가 볼 때 한 20%는 넘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다 지방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뭔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인정을 하다시피 말을 해놓고 이제 와서 헛소리를 합니까? 하여튼요, 철저하게
감추는 거예요. 이것도요, 이 직원 자르면요, 이 직원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내만 했나? 그 TF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가상통화를 갖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카카오톡에도 유출시키고 했는데 왜 내만 모가지 잘라? 다 까버리겠다. 나갈까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적폐청산해요? 만만한 게 박근혜 이명박이 밖에 없습니까? 자, 문 정권이 이 문민 출신으로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청와대에서도 근무한 서주석, 노빠 문빠의 핵심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국방부 내에서. 그 사람을 국방부 차관으로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상 송영무 장관보다 더 실세다. 이런 말들도 좀 있었지요, 한때. 자, 그런데 이 서주석 국방차관이 5.18을 이렇게 진실을 가리기 위해 군이 만든 비공개 조직에서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18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군 안에서는 일이 커져버렸으니까 이거를 덮고 증거를 은폐하고 자료를 조작하려고 하는 팀을 만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멤버로 들어가 있었다는 것. 이런 이야기겠습니다. 이 조직은 88년에 광주 청문회를 앞두고 구성된 걸로 이후 5.18을 왜곡하고 진실을 숨기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당시 국방부 노태우 대통령이 했고 전두환인데 이 두 사람 다 5.18에 대해서는 불편할 거니까 청문회는 당시 문민화 분위기 속에서 안 할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 청문회 때 문제가 안 터지도록 5.18과 관련된 자료나 이런 걸 은폐하자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국방부가 5.18 청문회 대응 조직을 만들어서 발족한 날이 5월 11일인데 5.11 연구위원회라는 겁니다. 거기에 실무위원이 14명인데 육군과 보안사, 한국국방연구원 등에서 14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국방연구원 키다라고 부르는 여기에 서주석 연구원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라는 문정권에서 차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 일은 문안 검토와 발표문 작성을 맡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 차관은 국방연구원 키다에서 대국회 광주문제 대책안을 만드는데 참여를 했고 진실을 덮기 위한 5.11 연구회에서 그 내용을 고스란히 반영해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연구원 차원에서도 그런 일을 했고 그걸 잘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5.11 연구회에도 발탁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문서의 한 구절에 보면 시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방어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하다. 사태 해결이라는 명목하에 정치적으로 희생돼 군의 사기와 명예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등 이 잔혹한 진압과 살상 행위를 합리화한 논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서가 하나는 국방연구원에서 광주문제 대책안에서 만들어졌고 다른 하나는 5.11 연구회에서도 만들어졌는데 복사한 듯이 내용이 똑같았다는 걸 보면 서주석이 국방연구원에서 만드는 문서가 그대로 이 5.11 연구회에서도 관철되었다라는 거겠죠. 외국 사례도 이렇게 나온다는데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로 40명이 사망했지만 두 문서는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시민군이 사격을 했다고 서술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언론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읽은 겁니다. 자, 서 차관은 이 사실에 대해서 5.1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 국방부 산하연구소 키다에 입사 2년 만에 초임 근무 시절 실무위원 참여가 자의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개인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요. 자, 문재인 정권 이쯤 되면 이건 알아서 정리를 하겠지요. 자신들은 참 좀 특별한 줄 알았더만요. 이 정권 안에 그래도 칼라가 확실한 사람 중에 한 명일 건데 그런 사람조차도 이렇습니까? 그 뭡니까? 시류에 따라서
진보적 인사가 되고 또 자신이 필요할 때는 적당히 그냥 군부 정권에 이렇게 복무를 하고 참 세상 편하게들 사는데 요즘 이런 가짜 연구진 교수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 많습니다. 문재인 특보도요. 젊었을 때 별로 진보성이라고는 거의 없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분도 나이가 들어서 진보적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 새 사람들 참 편하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자, 한때 이 식약처장이 됐죠. 약국 몇 개 갖고 부산에서 하다가요. 약국 주인이 식약처장 됐다고 화제가 됐고 그 이후에 계란에 무슨 독극 물질 이런 소동이 벌어졌을 때 말 잘못하고 또 총리한테 대답 잘못하다가 화제가 됐던 인물이 유영진입니다. 식약처장요. 그런데 지금 평창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생을 해서 평창올림픽이 제대로 될 건가 걱정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한 군데 보안요원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꼭 이 보안요원이 있던 숙소에서 발생한 것만이다라고 또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었는가에 대해서 원인 진단이라도 나와야 될 건데요. 이 보건당국이 이걸 제대로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1월 31일 날 국회 보건복지 업무보고에 나와서 식중독 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라고 평창올림픽에서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는데 개막 사흘을 앞두고 지금 86명이 감염됐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살충제 계란 때 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확산된 것과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런 사람들 데리고 잘 해보기 바랍니다.